지난달 그 마케팅 채널별로 유입률 좀 얘기해주세요. 응, 지안이. 주말에 신규 로드는 12명, VIP 1명, 그다음에 기타는 7명, 스웨디시 24 10명 이렇게 되고 재방문은 카페가 진짜 많아. 카페 134명, 라비아 40, VIP 13, 기타가 4명, 스웨디시 11, 정상가 30, 할인가 6. 네, 그러면 그거 이따가 그거 내용만 다시 정리해서 우리 카톡방에다가 한번 올려주시고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 우리 카페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대가 많다.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카페 손님들이 좀 매너들도 좀 있고 그 금액에 대한 서로 논쟁이 많지 않은 부류인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어떤 금액대를 설정을 해도 크게 논쟁을 안 하고 얘네가 이런 금액대를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왜 이런 걸 했을까 하는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게 즐기면서 그 카페를 뭔가 내 연구의 장? 내가 다 개개인별로 자기 사업인 거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얘들을 데리고 어떻게 잘 놀아볼까 하는 그런 연구의 장으로 한번 놀이터로 생각하면서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3월 회의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혹시나 건의사항 있으신 분들. 모자이크 다 해주시는 거죠? 아니요, 이거 자체 모자이크. 아니 근데 나 몇 번 벗었는데. 아, 그런 거는 없애줄게요. 응. 먹느라 지금 배고파. 아, 그거 안 찍었어요. 거의 말하는 사람 위주로 카메라 돌렸어요. 네. 손님 가면은 우리 실내화 정리가 제대로 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막 원래 올 때 저희 신발장에 사실 있는데 신발장 손님 바로 오면은 신발장 못 놓고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네. 일단 신발 정리 뒷사람을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내 손님 올 때 되면은 내가 알아 신발 정리하고 올 때가 이제 실내 없으면 실내화도 빠른단 말이죠. 근데 갈 때도 대부분 보면 그냥 뭐 슬리퍼 막 이렇게 노저분하게 되는 건 되게 많아요. 제가 같은 경우 몇 번 수치가 하긴 하는데 손님 가시면 올 때는 신발 정리를 못 하더라도 가실 때는 실내화 정리는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좀 필요합니다. 저건 신발도 한 번씩 돌아가서 씻어야 돼. 실내화? 실내가 왜 그러냐면 거기다 오일이 많이 오일이 많이 묻어서 손님들이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방을 이제 쓰잖아요. 그래서 욕실을 거의 이제 나 혼자 쓰게 되잖아요, 저쪽을. 그래서 저기다 실내화를, 깨끗한 실내화를 욕실에다 둬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오일, 이제 신발을 신고 가면 오일이 바닥에 다 묻어 있잖아요. 그럼 그 손님은 그걸 신고 나오게 되면 다시 오일이 묻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새 실내화 놨으니까 지금 신고 간 신발은 샤워하시면서 씻으시고, 그러니까 씻으시면서 그럼 같이 씻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오실 때는 새 실내화를 신고 나오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여기를 혼자 사용하니까 그게 돼요. 그러니까 각자가 개인 그 환경에 맞춰서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때그때 좀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열면 바로 샤워실을 슬리퍼 안 신어. 가운 안 입어도 되죠. 어차피 손님 올 텐데서 아니면 입으셔야 돼요. 아니면 보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실내화를 방에 준비를 해놨다가 이제 손님 샤워하러 올라갈 때 손에 하나를 쥐어줘요. 그냥 나오실 때는 이거 신고 나오세요 하고. 어쨌든 오일은 기본적으로 묻으니까 그 실내화를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욕실 정리를 하면서 그때 씻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방에 갔을 때는 나도 동선이 흐트러지니까 그게 안 되는데 내 방에서는 그게 돼요. 신발을 각자 이름을 적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에다가 뭐 옆에다 적던지. 옆면에다 적어놔도 되지. 왜 여기다 지야 써는 지금 자 지야 쓸 것이세요. 그리고 지금 신발장이 6개잖아요. 거기 이제 그러면 자기 신발장을 만들어 놓고 신발장이 이렇게 6개잖아. 손님 신발장이 6개이긴 하지만 최대한 자기 신발장을 만들어 놓고 자기 손님 걸 거기다 놓는 거지. 근데 손님이 내 방에 아직 손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방 손님이 왔을 땐 어쩔 수 없이 바깥에 다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그렇게 하면 실내화도 많이 너저분해져 있지 않고 신발도 엉망진창은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 실내화 여기 실내 그거 있잖아요. 욕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은 슬리퍼를 밖에다 벗고 그리고 거기 욕실을 문 앞에다 써서. 근데 알아봤던 거 아니면 젖어갖고 맨발로 내려오고. 나는 가까워서 그런가 보다. 가까우니까. 가까워서 그냥 이렇게 오일 묻어 있으니까.
일단 마사지 끝나면 신발 받는 순간 오일이 묻으니까 신발은 그럼 각자방에 슬리퍼를 하나씩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실내화가 사실은 여유가 있어. 내가 이제 안에 너무 바깥에 막 이렇게 너저분해져서 내가 자꾸 치우는 거예요. 실내화가 많으니까 있는 대로 다 꺼내게 되니까 정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꺼내기만 하니까 그래서 치운 건데 그러면 차라리 지연이 말대로 이름을 써놓고 지금 문제는 지연이 방하고 보이쌤 방이 문제인 것 같은데 왜냐면 나리 씨도 바로 앞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소비하면 되고 나도 만약에 여기서만 관리하면 이렇게만 하면 끝나고 지영 선생님도 자기 방에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써놓고 2개씩을 좀 겸비해 놓은 다음에 올라갈 때 그러니까 샤워장 갈 때는 깨끗한 걸 손에 하나 들려주고 그 다음에 손님 가고 난 다음에 샤워장 정리할 때 오일 묻은 애들을 좀 씻어서 가지고 내려와서 방에서 말려놓으면 다시 또 손에 쥐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회전시켜버리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쌤 하던 대로. 하던 대로. 그렇게, 그리고 최대한 저거 신발장 6개인데 지금 몇 분이야? 7분이죠. 자기 신발장을 한 명만 빼놓고 자기 신발장을 하나씩 가져요. 한 명만 빼라면 누가 빼야 되지? 노라쌤이랑 저랑 같이 쓰면 돼요. 어차피 방금 같이. 그렇게 해서 마른 실내화를 최대한 거기다 자기 거를 거기다 이름 써놓으면 누구의 실내화가 그냥 막 나와 있는지 분명히 알잖아. 습관적으로 누가 정리를 안 하는지. 알겠어? 또. 듣고 있어? 쌤은 단소리다. 그러니까 다음 대기 손님이 있어서 나와 있는 건 당연히 그게 오케이지만 당연한 거지만 손님이 없는데도 나와 있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7렐레 8렐레 막 뒤집혀져 있고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보는 족족 뭐 이렇게 정리하기는 하는데 그게 하고 막 정신없이로 하다 보면 정리가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명수가 좀 많아졌잖아요. 네. 전에도 한번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언급했는데 여기 방이 제 방이 이렇게 미달이다 보니까 소음이 너무 커요 진짜. 이게 문 이렇게 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명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사람 얘기가 너무 소리가 들려가지고 대화 내용이 다 들려요. 누구야 뭐 이렇게 다뭐 오는 건 어쩌셨지만 그게 조금 이게 한두 명이 괜찮은데 갑자기 막 박자질거 이렇게 되버리니까 친구들도 조금 약간 좀 나도 조금 막 뭐 그런 때가 좀 많긴 하거든요. 그럴 때는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쌤 지금 저 순이에요. 시장에도 해당합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조용히 이러고 듣고 있지만 쌤 목소리 제일 커. 노란색 때가 좋아요. 노란색 때고. 로라는 워낙에 목소리가 쬐꼬마니까 있는지 없는지 몰라. 노라쌤 끼끼 거라서. 로라는 개미 끼끼 우리는 와 날 때마다 저도 좀 해주세요. 얘기하기가 좀 눈치 보이고 괜히 조금 이렇게 매번 얘기가 좀 그런 습니다. 저랑 눈 마주친 거예요? 이번 쌤 째려보신 거 아니죠? 요즘 유나이도 시끄러워요. 그래? 여기 내가 일을 안 하고 노니까 이 방에서 노니까 아니야 한가하지? 네. 아니야 자기하고 내가 목소리 제일 아니야 내가 얘기할게 지금 여기 일렬로 4명이 목소리 제일 커 맞아. 우리 월세 만나는 나도 높다. 우리 쌤은 볼륨이 있어가지고 엄청 크고 쌤은 까락까락거든요. 무슨 소리 쌤이 제일 커. 내가 말씀드릴 때가. 그냥 우리 넷이 제인이야. 우리 넷이 제일 커. 그러니까 우리 넷 중에 하나가 여기에 껴있어도 시끄럽고 여기 껴있어도 시끄러운 거야. 방에서 대화하자 그럼. 어떻게? 줌으로 하자 줌으로 하자. 근데 괜찮아. 이제 날 좋아져갖고 우리 밖에서 떠들자. 알았지? 밖에서도 여기 다 들려요. 그건 괜찮지 않을까? 아무튼 네. 한번 정했습니다. 우리 일동 합창하자 4명. 네 하자. 하나 둘 셋. 네. 이게 지속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3일치요. 일단 3일치인데요. 그냥 3일에 한 번씩 우리 타작질을 해주세요. 방을 바꿔요 그럼. 그 생각은 사실 많이 했어요. 뭐 바꾸기 한번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방을 바꾸는 거에 대한 이제 건의사항이 참 나왔어요. 근데 일단 저는 보호해주세요. 여기는 움직일 수가 없고요. 일단 이걸 제외한 나머지 방들은 이제 옮길 때가 되긴 했잖아요.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옮길 가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 이제 시끄러워가지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사다리 타기 하면 사람들. 아니 이거죠. 원래대로 매출별대로 옮기는 걸로 하겠어요? 아니면 맨 처음처럼 그냥 정말 다른 방 쓰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그거 때문에 이렇게 예전에 어떻게 했죠? 그냥 이렇게 순번대로 이렇게 돌았죠? 맨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매출별로 옮기겠어요? 매출별? 그러면은 3개월에 한 번씩
다시 부르는 거는 왜냐면 손님들도 이 방이 너무 좋긴 하지만 다른 분도 가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러면은 매출별로 하되 그 사람이 내가 이제 그 사람이 이번 달까지 계속 3개월 쓰든 6개월 쓰든 상관없잖아요. 매출 기준으로 했으면. 그치. 근데 내가 한 달 쓰고 괜찮다 하면 계속 쓰는 거고 별로다 하면 바꾸는 거고 그건 아니에요? 그럼 매출별이네. 또 별로는 매출이네.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작년에 마찬가지고 저는 동선 때문에 사실은 제가 워낙 길게 장시간 하다 보니까 저는 조금 그래서 저기가 물론, 더 좋아요? 물론 뭐 화장실도 있기도 하고 그냥 한데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제 쓰고 있긴 해요. 방마다의 장단점이 네, 있으니까. 저도 사실 저도 그건 스트레스가 어쩔 수 없어. 스트레스가 큰데도 불구하고 안 바꾸는 거는 너무 동선이 최대한 저는 이제 어쨌든 장시간 하니까 줄이고자 왔다 갔다 일하기 편하게 하니까 또 항상 저는 또 생크림도 많이 만들고 하니까 왔다 갔다 편해서 사실 이 방은 사실 고사하는 것도 좀 있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다 보니 본연의 매출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당연히 다른 쌤들도 당연히 받고 싶어 할 거예요. 이 방도 쓰고 싶어 할 거고.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여기서 까놓고 하죠. 1등 방 바꿀 거예요 이번 달에? 안 바꾸죠. 2등 방 바꿀 거예요? 이제는 누구야? 우리 휴양. 응. 바꾸면 되나? 바꾸고 싶으면 바꿀 거면 지금 얼른 얘기해야지. 다른 방을 이제 다른 방 선생님도 방을 바꾸지. 일단 버려 3등함. 버려. 아, 그러면 여기서 보류가 나왔으니까 오늘 저녁까지 그거를 나한테 카톡들을 주세요. 방 바꾸기 희망하시는 분들. 근데 날이 세우는데 매출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순위가 다시 발표가 돼야 되는 거야. 응, 그래야 되지. 네. 그거 지금 해줘요? 괜찮아요? 전에 한번 순위 발표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순위 발표를 안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카톡들을 했던 거예요. 뭐 이렇게 카드 좀 터뜨려 주세요. 카톡으로 내가 왜냐면 1등한테 먼저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등한테 개인 카톡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예. 지난달 오징어 뭐 오징어. 자, 그러면 방은 다들 바꾸기를 일단 희망하는 걸로 알고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을 해서 방을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뭐 못다한 얘기들 있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끝나는 걸로 하고 혹여나 이거 외에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항상 얘기했었던 것처럼 카톡에 그 토론 그거 있잖아요. 투표함에다가 올리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빨래당번을 바꾸도록 합시다. 뭐 동의하시는 분에서 뭐 이런 거 올리시고 아니면 저번에 영주처럼 뭐 리프팅 가격을 올릴까요? 얼마가 좋을까요?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트리트먼트 지금 두 가지가 뭐 인그로 헤어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기본적으로 좀 많이 고객님들 사용하는 게 리프팅 트리트먼트랑 콜라겐 버블, 생크림 트리트먼트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어서 원장님마다 정확한 리프팅이랑 콜라겐 그 생크림 버블 트리트먼트 코스를 손님들한테 얘기해줄 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가 지금 저희가 기존으로 알고 있는 거는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포머시 이제 각질 제거 이제 오일로 들어가는 다시 수기로 알고 있고 이제 생크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온리 생크림으로만 물론 이제 포머시랑 각질 제거 필요한 사람은 하긴 하지만 그 오일하고 그 생크림하고 기별을 그거를 구분을 해서 저는 그렇게 구분지어서 이렇게 금액대도 다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용 원장님은 다르게 알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수기로 99,000원짜리는 그냥 수기 관리 그게 오일이 생크림이든 선택하는. 상관없이 99,000원. 알고 있고 그리고 88,000원짜리는 이제 다른 부수적인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88,000원으로 측정되어 있다고 그때도 쌤들이 잘못 받아줬길래 왜 이렇게 받았어요?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다들 다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영이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다고 저희 그래서 다 근데 알고 나 학교에서 일할 다 이렇게 때 알고 있는데 이건 그냥 혼자만 학교에서 일할 때 난 늘 그렇게 받으라 그래서 그렇게 받아왔거든요. 선생님한테 설명할 때도 이건 수기만 들어가기 때문에 9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수기만 원하면 99,000원짜리 해야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왜냐면 금액대가 저희가 좀 이게 비싸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조금 99,000원 부담스러워 할 수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오일을 할 수 있는 이제 88,000원도 많이 권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엊그저께 얘기했는데 무조건 수기로만 들어가면은 99,000원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홈페이지 상에도 아무것도 없는 게 생크림이고 포머시랑 그런 게 들어가는 거는 오일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고 그냥 리프팅 아로마 들어가는 그거 핸들링만 써 있는 것만 8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아예 안 되어 있는데 당연히 난 이게 그렇게 배웠으니 수기만이 99,000원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손님들한테도 얘는 수기만이고 얘는 다른 게 들어가서 가격대가 이렇게 차이 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와전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벤트 할 때 스크럽, 뭐 포머시, 팩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게 조금 핸들링만 원하는 손님들 때문에 그럼 너 수기만 할 것 같으면 99,000원을 받아라 이렇게 돼서 그렇게 알게 된 것 같아요.
학교에서 맨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왜 다른 거예요? 왜요? 나 그렇게 받았네 이랬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그럼 우리는 정확한 가격.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하자고 어떻게 회의를 하자. 그럼 9만 9천 원이 가격이구나. 그냥 원래대로 하면 안 돼요, 오일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혼자만 바꾸면 되지.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도 오일이 88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트리트먼트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난 너무나 당당하게 야 오일이니까 이거야 했는데 얘가 이렇게 찝어주는 거여서 순간 얘한테도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모르겠어 하고서는 이제 계속 했는데 가서 딱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트리트먼트라는 건 자체가 왁싱 이후 혹은 왁싱 직전에 그 피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좀 세분화해갖고 우리가 얼굴 마사지 할 때도 뭐 피부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바꿔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일로 하든 생크림으로 하든 단일로 해서 그러니까 핸드링이 많이 들어가. 핸드링에 그게 많은 걸 차지한다 그러면 그냥 구글을 받으세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기존에 그 배범진 씨나 이런 애들처럼 88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계속 꾸준히 그렇게 받았었던 사람들은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알아서들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확하게 폼 들어가고 각질 제거 들어가고 오일로 해갖고 한 10분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88을 받는 게 맞고 올리 30분 내내 그거를 한다라고 하면 99를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크림도 99를 받는 게 맞고 근데 맞잖아. 그렇게 둘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오일로 들어가면 이제 왜냐면 오일 들어가면 팔팔 끓지. 아니, 그러니까 오일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핸드링 손으로 테크닉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만큼을 차지하나로 우리는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콜라겐 버블 생크림 버블 들어가고 연질제 버블 들어갔으니까 들어갔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둘 다 오일로 들어가든 생크림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생크림을 비중을 더 크게 둬서 금액이 더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이 느낌을 갖고 하니까 콜라겐 버블로도 생크림을 섞어놨더라. 스크럽을 하고 오일을 하는 게 88이고 스크럽하고 생크림은 그거 아니고? 그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얘기 들었어? 오일로만 하는 사람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일만 하면 구글 받는 게 맞네. 단일로 30분 내내 핸드링만 받는다 이러면 99를 받고 우린 같은 생각이었어. 자 예를 들어서 생크림도 싫다 오일도 싫다 해서 파우더로 해달라던가 혹은 그냥 맨손으로 해달라는 애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그냥 99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핸드링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세부적으로 만들어 놨을 때는 제품의 텍스처에 따라서 전달되는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손을 올리 핸드링만 원하는 애들은 조금 경계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격을 조금 더 높이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정말 트리트먼트 그 과정대로 하는 분들은 88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요. 네. 정리됐어요? 네. 유연이가 제안했었던 방법이 맞는 거예요. 유연이 그러면 이 부분은 헷갈릴 때마다 유연이한테 물어보면 돼요. 네. 또 다른 얘기 하실 분들 있으세요? 네, 없으십니까? 아니에요. 네. 네, 그럼 못다한 얘기는 카톡에다 남겨주세요. 무슨 얘기 안 하고? 중요한 얘기 안 자, 이렇게 해서 3화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얘 타고 썼다. 야, 우리가 다 먹었어.